사라진 아내의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어요. 제가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런 실종.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시장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 집에서 늦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은 성인이 며칠 안 들어온 건 흔한 일이라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어디선가 잠시 쉬고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아무 말 없이 떠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상한 이웃. 아내가 사라진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우리 옆집에 사는 장현수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모범적인 이웃이었어요. 부인과 함께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 형님, 형수님이 며칠째 안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장현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을 때 저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웃의 관심이 위로가 되거든요. 실은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혹시 형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3일 전 오후에 형수님이 시장 가방을 들고 나가시는 걸 봤는데 그게 마지막이네요. 혹시 친정이나 친구분 댁에 계시는 건 아닐까요? 장현수 씨의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저도 이미 아내의 친정과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아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탐정 일 했던 분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릴까요? 그때는 장현수 씨의 제안이 정말 고마웠어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단서. 그렇게 장현수 씨가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윤미라 씨였습니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20년간 탐정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했다고 했어요. 실종 사건은 첫 72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단서를 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윤미라 씨는 첫 만남부터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평소 행동 패턴, 인간관계, 건강 상태, 최근의 변화 등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부인께서 사라지시기 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곰곰 생각해 보니 아내가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뭔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평소보다 자주 확인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집 안 곳곳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뭘 찾는 건지 물어봐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윤미라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뭔가를 숨겨두신 곳이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나 돈 또는 다른 물건들을?
아내는 평소에도 중요한 것들을 여기저기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통장이나 도장, 현금 등을 집 안 곳곳에 분산해서 보관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충격적인 녹음. 그 녹음기를 재생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 녹음을 들어봐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장현수 씨, 그 사람이 우리 돈을 노리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반드시 장현수를 조심해요. 그리고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마치 급하게 녹음을 중단한 것처럼요. 윤미라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현수? 바로 그 친절한 이웃 말인가요? 정호 씨,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녹음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장현수 씨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내온 이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밀한 조사. 다음 날부터 윤미라 씨와 저는 장현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먼저 확인한 것은 우리 집 주변의 CCTV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3일 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있습니다. 윤미라 씨가 소리쳤을 때 저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경 아내가 장현수와 함께 그의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아내의 표정은 무언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현수 씨가 형수님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동선을 추적해 봐야죠. 윤미라 씨는 예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장현수의 차량이 그날 어디를 다녔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차는 시내 한 병원 주차장에 3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어요. 계좌의 비밀. 한편 윤미라 씨는 다른 각도에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내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본 것이에요. 정호 씨, 부인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어요. 아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사라지기 2주 전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거래들을 보세요. 모두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거예요. 그런데 인출 장소가 윤미라 씨가 가리킨 곳들을 보니 모두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가지 않는 동네들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인출 시간이에요. 새벽 2시, 3시. 부인께서 이런 시간에 외출하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누군가가 부인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을 보면 윤미라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부인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아요. 장현수의 정체.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장현수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윤미라 씨가 그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장현수는 이전에 2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웃들과 금전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이웃 할머니의 예금을 가로채려다가 발각되어 급하게 이사를 갔고, 다른 곳에서는 동네 부부를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다가 들통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타이밍을 봐서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노렸을까요? 답은 곧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에는 아내가 평생 모아온 적금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아내는 용돈을 아껴서 조금씩 적금을 넣었는데 30년 동안 모으다 보니 제법 큰 금액이 되었거든요. 장현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 집에서 더 자세한 조사를 하던 중 저는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는 걸 좋아했던 아내였지만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적은 없었어요.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아내도 장현수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현수 씨가 또 우리 집 돈 이야기를 꺼냈다. 은근슬쩍 적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물어본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묻는다. 장현수 씨 부인이 이상한 말을 했다. 우리가 곧 이사를 갈 거라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제 장현수 씨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다. 혹시 열쇠 구멍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일기는 아내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어요. 내일 장현수 씨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다. 뭔가 불안하다. 여보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일단 만나보고 판단해야겠다. 이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병원에서의 발견. 윤미라 씨는 장현수의 차량이 들렸던 그 정신과 병원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는 기억상실증이나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미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부인을 닮은 여성을 봤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가족이라며 장현수 씨가 면회를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감금해 두고 자신이 보호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완벽한 증거 수집.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장현수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언제 병원에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현수의 부인도 이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간 날 아내의 옷을 입고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CCTV에 일부러 찍혔습니다. 아내가 혼자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요. 또한 그들은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아내가 직접 보내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아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썼거든요. 윤미라 씨가 이를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부인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평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내는 항상 걱정 말라고 짧게 말해요. 그리고 요체를 거의 안 써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문자들은 부인이 보낸 게 아니에요. 법적 대응 준비. 충분한 증거가 모아졌다고 판단한 윤미라 씨는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니 변호사도 놀라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감금, 사기,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부인을 먼저 구출하는 것이 급선무겠네요. 변호사는 경찰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실의 순간, 드디어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병원을 급습한 결과 정말로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아서 기억이 많이 혼란스러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장현수와 그의 부인도 체포되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자세히 밝혀졌어요. 장현수는 우리 집 적금 통장을 훔쳐서 돈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눈치채고 추궁하자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를 병원에 감금하고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돈을 빼낼 생각이었던 거죠.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아내는 기억을 완전히 잃거나 더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치병으로 사망했다며 가짜 죽음 신고까지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재판과 처벌.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장현수 부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장현수를 다시 봤을 때 그는 이미 예전의 그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5년 동안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으로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저는 드디어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장현수는 7년의 실형을, 그의 부인은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내의 회복. 아내는 병원에서 정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강제로 투여받은 약물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도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 나갔어요. 여보, 당신이 정호예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여보. 저예요.
그 후로 아내의 기억은 점점 돌아왔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사건이 터진 지 6개월 후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줘서.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결국 나는 당신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아내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저도 이웃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결혼. 서약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진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미라 씨와의 우정. 이 모든 일을 함께 해결해준 윤미라 씨는 이제 저희 가족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내가 회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워 하더군요. 정호 씨 덕분에 저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은퇴 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미라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내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윤미라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탐정 일을 시작했어요. 특히 실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사를 차렸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회의 관심. 우리 사건은 언론에도 꽤 크게 보도되었어요. 5년간 이웃으로 위장한 범죄자, 완벽한 계획 범행의 전말 같은 제목으로 신문과 방송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윤미라 씨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정호 씨,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한 일도 완전히 의미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5년 동안 모범적인 이웃으로 지낸 장현수가 실제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겉모습만으로는 정말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와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히 다녀와요라고 말해주는 것,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것,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이 가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였거든요.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윤미라 씨 같은 전문가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이런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5번째는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한 것이 결국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웃들의 반응. 사건이 해결된 후 아파트 이웃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니 믿을 수 없다며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현수 씨가 평소에 좀 이상하긴 했다며 나중에 와서 말하더군요. 특히 장현수 부부와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호 씨,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요. 저도 5년 동안 속았는걸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를 조금 더 경계하게 되었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아내의 새로운 취미. 아내는 회복 과정에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바로 일기 쓰기와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기억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일기에 써두려고 해요. 아내의 일기장에는 소소한 일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다. 윤미라 씨가 안부 전화를 주셨다 같은 내용들이요.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서 이제는 제법 봐줄 만한 그림을 그려요. 주로 우리 집 앞마당의 꽃들이나 함께 산책하면서 본 풍경들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쁜 기억들도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고, 새로운 보안 대책.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집 보안에 대해서도 훨씬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먼저 현관문 자물쇠를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고 아무나 알 수 없는 번호로 설정했어요. 집 안 곳곳에 작은 CCTV도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물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던 재산 상황이나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의심하면서 살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윤미라 씨의 새로운 사업. 윤미라 씨는 우리 사건을 계기로 가족 찾기 전문 탐정사를 차렸어요. 특히 노인 실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호 씨,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실종 사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건도 처음에는 경찰에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호 씨와 함께 일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도 가능한 한 윤미라 씨를 도와주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상담해 주거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미라 씨의 탐정사에서는 15건의 실종 사건을 해결했어요.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10건 이상은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